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UI 디자인을 위해 거의 필수적인 시각이론 중의 하나인 게슈탈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UI 디자이너들은 항상 여러가지 시각물들을 다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물을 바라보는 방식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규격에 맞는 시각물들도 만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시각물 자체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사람의 뇌가 동작하는 방식과 함께 시각물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여러 시각물들을 들여다보는 좋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 게슈탈트 이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게슈탈트 이론이란 1920년대 독일 심리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시각적 인지 방법에 대한 이론이에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인식할 때 일정한 경향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UI 디자이너들은 이런 시각적 경향을 이용해서 더 나은 구조나 시각 요소들을 한데 묶어서 정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간단히 예시 화면을 하나 들어볼게요. 자,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 점들이 좀 놓여있죠? 그렇다면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볼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달마시안 강아지가 되었네요. 이처럼 사람의 눈은 개별 시각물들을 요소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모아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가상의 원형이란 걸 바라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시각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영역과 네거티브 영역이라는 시각적 인지 단위를 좀 설명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별거 없습니다. 바라보려는 대상을 A라고 친다면 그 이외의 것들을 B로 치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포지티브 영역, 네거티브 영역. 그림을 보시면 잔이 하나 보이죠? 자, 이렇게 하니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번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네요. 이렇게 디자인에 쓰인 방식을 포지티브 영역과 네거티브 영역을 통해 디자인을 했다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그려진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UI 디자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루엣을 다루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UI에서 이 내용을 적용해 볼까요? 이 시안을 보면 여러 사진들과 파란색 바가 여러 개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이걸 단순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매우 간단한 박스들이 됐죠? 우리가 UI 요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뇌는 더 커다란 요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본 UI 시안을 보더라도 사실 머릿속으로는 이 여러 개의 박스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을 먼저 보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기존에 이야기했던 포지티브 영역과 네거티브 영역을 통해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이렇게 여러 개의 박스가 아니라 오히려 구멍이 뚫린 커다란 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UI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간격과 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중요한 요소들의 비례뿐만 아니라 비어있거나 덜 채워진 듯한 이 간격, 그리고 두 영역 사이에 상대적 비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요소들이 서로 동일한 색상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런 효과는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게슈탈트 이론 제1. 근접성의 원칙. 자, 여기 여러 개의 원들이 있습니다. 색상과 관계없이 서로 가까이에 일정한 간격들을 가진 원들은 마치 한 집합처럼 보이게 돼요. 이것을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근접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패턴이고 동시에 UI 요소들을 하나로 크게 묶는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자, 실제 시안을 한번 볼게요. 이 시안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걸 단순하게 만들면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의 박스들과 동그라미들이 모여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렇다 할 구분선도 없는데 서로 얼마나 가까이 두었느냐에 따라서
마치 한 묶음처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UI 요소들이 간격이 중요한 이유는 그 간격에 따라 어떤 정보들이 한데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UI 디자이너들은 이런 묶여져 있는 현상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관된 정보들을 한데 묶어놓고 통일성 있게 보여줘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들을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게슈탈트 이론 제2 공통영역의 원칙. 자, 이번에는 원들을 모아둔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기존에 보았던 원들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배경을 그려서 구역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어떤가요? 간격이 달랐던 시각물들조차 박스가 그려지고 나니까 마치 한 묶임처럼 보이게 됐죠? 이것을 공통영역의 원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 UI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배경이나 구분선을 통해 구획을 지어지는 형태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색상적으로 대비가 확실한 경우 더욱더 깔끔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UI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이 영역 구분 방식은 색상과 간격을 통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슈탈트 이론 제3 유사성의 원칙. 자, 또 새로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다른 형태의 요소들을 한데 모아둔 그림이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하게 생긴 원들과 사각형들은 서로 동료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서로 다른 종류처럼 보이게 되죠. 이것을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유사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시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시안을 보면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각기 다른 실루엣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크기도 각각 좀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UI 디자인에서는 항상 통일성과 균일함,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아이콘들이 쓰인 시각물들과 동일한 형태의 아이콘들이 쓰인 시각물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 어떤 쪽이 더 일관성이 있고 안정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사람의 눈은 여러가지 색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실루엣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색과 형태 순서로 이어지죠. 만약 위의 시안에서 모든 아이콘들이 동일한 색상을 갖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자, 보세요. 더 안정적이지만 동시에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게슈탈트 이론 제4 관념 속 원형 원칙.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그림을 볼게요. 그려져 있진 않은데 마치 뭔가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A 그림에서는 존재하진 않지만 마치 사각형 두 개가 이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B 그림에서는 거의 뚜렷하게 하나의 사각형이 보이는 것 같네요. C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치 삼각형 하나가 놓여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 그려진 부분만을 바라보게 되면 A 그림은 끊겨있는 호가 두 개 그려져 있을 뿐이고요. B 그림은 삼각형 4개가 네 방향으로 놓여있을 뿐입니다. C 그림 역시도 화살표 3개와 팽맹 같은 원형이 3개씩 놓여있을 뿐이죠. 이런 식의 도형적 배치는 사람의 인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들고 동시에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관념 속 원형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디자인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시각적 안정감이나 도형적인 구성을 만드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로고들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존재하지 않는 글자를 보이게 만들거나 손 모양과 사각형으로 집 모양을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그려내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려져 있는 것처럼 가상의 도형이나 실루엣을 보이게 만드는 방식은 디자인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이 시안을 보면 개별 사진과 텍스트 그리고 버튼들이 놓여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여기에는 숨어있는 도형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삼각형이 하나 보이죠?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사진가들이나 일러스트레이터
UI 디자이너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도형적 틀을 바라보고 그 레이아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따라서 시각적인 완성도 역시 달라지게 되죠. 이외에도 게슈탈트 이론에는 대칭의 원칙이라거나 연속성의 원칙, 동시이동의 원칙 등 여러가지 원칙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자주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이야기했던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1. 근접성의 원칙. 근접성의 원칙은 가까이 있는 녀석들을 묶어줘서 마치 연관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라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이에 붙을수록 묶여져 보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2. 공통영역의 원칙. 공통영역의 원칙은 박스나 선 등으로 묶어주면 연관된 것처럼 보인다 라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면적을 가진 색이나 선 등으로 묶어주면 정리되어 보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3. 유사성의 원칙. 유사성의 원칙은 비슷한 색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연관된 것처럼 보인다 라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수의 시각물들을 함께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들려면 색이나 형태를 비슷하게 만들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4. 관념 속 원형 원칙. 관념 속 원형 원칙은 우리가 바라보는 건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의 큰 그림이다 라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도형이나 실루엣을 그려넣지 않고도 사람에게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UI 디자인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 게슈탈트 이론 중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각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UI 디자인을 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 설명 쪽에 게슈탈트 이론에 대한 링크를 참조해 둘 테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UI 디자인을 연구하는 리플러스였습니다.